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의 30일 기준 통계를 보니까 테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 루나 코인의 가격은 약 0.1원에서 0.3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일단 기존 루나와는 아예 다른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존 코인 거래소들 대부분 에어드랍은 허용했으나, 그러니까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에게 새로운 루나를 발행은 지급은 허용은 했으나 새 루나의 상장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새로운 투자자가 진입하는 건 일단 막은 건데요. 단 조세피 지역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 OKX, FTX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해외 거래소들인데요. 여기는 지금 루나 상장을 결정을 했어요. 때문에 지금 새 루나의 시가총액도 6천억까지 올라섰습니다. 루나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글로벌 코인 거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루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격 폭락 사태 이후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는 트윗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 투자자들의 희망회로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투자자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나 사태의 향방과 더불어 앞으로의 코인 시장을 전망하는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키워드를 먼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루나 찬성표 65.6%, 탐욕의 끝을 경계하라입니다. 자, 테라폼랩스를 비롯한 테라 커뮤니티가 지난 25일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 출범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어요. 이걸 이제 거버넌스 투표라고 하는데 테라 코인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사회 멤버와 같은 테라 홀더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 건데요. 투표 결과 65.5%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바탕으로 테라 2.0 출범이 공식화됐습니다. 자, 첫 블록은 이제 지난 28일 이루어졌고요. 이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제2의 루나 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통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의 30일 기준 통계를 보니까 테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새 루나 코인의 가격은 약 0.1원에서 0.3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일단 기존 루나와는 아예 다른 코인입니다. 테라 2.0은 기존 블록체인을 하드포크한 새로운 체인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체인입니다. 이제 하드포크는 업그레이드를 뜻하는데요. 기존 체인을 업그레이드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부정하고 새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식을 파괴하고 아예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를 뺐다라는 점이 일단 특징인데요. 이제 앞으로 기존 테라 파트너들은 기존 테라가 아니라 이제 테라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체인에서 다시 서비스를 론칭을 해야 됩니다. 이 테라 2.0은 스테이블 코인 없이도 새로운 루나 코인이 만들어졌고요. 지난 7일과 27일 이제 루나 공격이 이루어졌던 시기죠. 이 7일 시점에 루나와 이제 UST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코인을 나눠주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지금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테라의 플랫폼인 테라 스테이션을 통해서 에어드랍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반대 여론 속에서도 사실 루나 피해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의 희망회로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아무래도 투자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내의 주요 거래소들이 대부분 이 새로운 루나 코인을 지급하는 이 에어드랍 시스템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대량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강제 락업 물량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손절이 쉽지 않고요. 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새로 받은 루나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루나 생태계에 대량 보유자나 소규모의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다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가격 추이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존 코인 거래소들 대부분 에어드랍은 허용했으나, 그러니까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에게 새로운 루나를 발행은 지급은 허용은 했으나 새 루나의 상장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새로운 투자자가 진입하는 건 일단 막은 건데요. 단 조세피 지역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 OKX, FTX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해외 거래소들인데요. 여기는 지금 루나 상장을 결정을 했어요. 또 이제 일부 해외 거래소도 속속 루나 거래를 허용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도영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뭐 검찰의 조사나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메인넷이 활성화되고 있다, 블록을 생성하고 있다며 지금 부활의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탐욕스러운 투자자들 또 루나에 물을 타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루나에 들어오는 투자자도 적지 않고 때문에 지금 새 루나의 시가총액도 6천억까지 올라섰습니다.
아예 새로 판을 짜서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의 자금이 6천억이나 모였다라는 건데요. 이는 이제 총 공급량 7억 개를 저희가 가정한 수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 시기의 시가총액은 또 쉽게 예상 가능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일단 테라 생태계를 키웠던 그 기존의 똑똑한 개발자들은 상당 부분 테라를 떠났습니다. 또 권 대표가 테라의 성공을 이끌었던 분산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새로운 어떤 디파이를 통해서 부활을 깨야 한다는 의미를 천명을 했는데 이미 다수의 프로젝트가 테라폼 랩스를 떠난 지 오래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마저도 테라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데요. 일단 절대 다수가 신뢰를 잃은 테라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일단 많고 또 미국과 우리 당국 등 각국 주요 정부의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눈을 피해서 더욱 음성화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구축, 아나키즘이라고 부르죠. 무정부주의 섹터에서 여전히 테라가 큰 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루나는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복의 어떤 희망회로 차원에서 등장을 했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줘야만 이분들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새 루나의 등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너진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사실 입을 닫고 있고 결론은 저희는 탐욕의 끝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규제 친화 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다 인데요. 그렇다면 루나 사태 이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정리해 본 건데 최근 검찰이 이제 검찰발 뉴스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아래에 있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이라고 부르는데 합수단이 테라폼 랩스를 사실상 폰지 사기, 다단계 금융사기로 규정을 해서 지금 이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테라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초기 개발진의 내부 자료까지도 지금 들여다보면서 초반 경영진을 다 일일이 이제 검찰이 직접 불러서 테라폼 랩스 경영 전반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루나, 테라 사태와 별개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미 투자 피해를 한번 만든 과거가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그 사례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또 테라폼 랩스는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뭐 사기라고 하죠. 저희가 되게 법률 아닌 긴데 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피소가 된 상태예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에서도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선물위원회 SEC죠. 여기뿐만 아니라 재무부의 이제 자넷 옐런 장관도 직접 테라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또 알고리즘 형태는 아니지만 이 테라와 비슷하게 지급준비금 유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테다 이슈 또한 아직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뉴욕 법원이 지난 17일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테더사가 제기한 특정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이 어떤 자산이 돼 있고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테더가 감추려고 하는데 뉴욕 법원이 이거 막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코인 생태계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업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코인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이 지금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여기서 발생한 혁신의 가치는 여전하다라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코인 생태계가 지금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 다양한 대기업들과 뭐 기관 또 미국 마찬가지로 디지털 달러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이제 최근에 그 패드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어너드 부의장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경우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이 더 향상될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하셨다고 해요. 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를 공식화하면서도 사실 미국 당국은 기관 투자자의 투자 행보를 막진 않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의 비중이 뭐 40%까지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효용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민간 코인의 경우 사율의 공산이 매우 크다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규제 친화 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탈중앙을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규제 기관의 호응 내지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발 코인 서비스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테러는 과거 실패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또다시 내놨고 또 지속 불가능한 20%의 고금리를 제공해서 예치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거대한 늪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붕괴가 됐고 또 독단적인 운영 방식과 소셜미디어상의 오만한 태도 이런 것들이 테라의 특징인데요. 테라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내 시장에도 기관 투자자가 뜬다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키워드랑은 조금 상반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국내외 천문학적인 투자 손실을 겪은 투자자가 다수 존재하고 또 각국 정부가 루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코인 시장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사실 아직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코인 거래소 코빗이 발간한 최근 리포트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글로벌 크립토 펀드 운영 자산 규모는 600억 달러 수준에서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또 1분기 코인베이스 내 기관 투자자 거래량과 자산에 대한 기여도도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분명 자산 시장의 버블은 꺼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9주 연속 음봉을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산의 한 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은 분명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사실 세계 전체 시장에서 4위 규모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루나 투자사로 알려진 해시드가 벤처 캐피털로서 법인을 내고 인가를 받아서 국내외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법인 계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 투자자가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거를 다시 차익을 남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업권법, 이 시장을 법을 규정하지 않고 기관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인데 당국이 지금 루나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규제에 착수를 할 것으로는 보이나 사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체계를 규정을 하고 이 업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규제 기관은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담고 있는 법인데 제도화가 핵심이에요.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기관 투자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당정은 거래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규명을 하고 이거를 선행을 해서 시장 정화에 일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사실 과거에 우리 정부는 허가된 것만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토론회나 여당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네거티브 규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회 토론회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루나에 대한 응징이 이어진 이후에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 이것까지도 국회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내용이 지금 발의된 법안 상당 부분에 눈에 띕니다. 자연스레 기관 투자 시장이 열릴 경우에 경쟁력을 갖춘 규제 친화 코인들은 아마 기관들의 선택을 받게 될 공산이 크고 기관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새로운 투심이 진입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장기적인 방식으로 투자 시장이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적인 형태로 코인 시장에 출자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보고 이들 간의 파트너십을 면밀히 파악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 포인트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도 기관 투자자가 뜬다라는 점, 머지 않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고 적극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